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라는 호재가 나와 주기는 했지만 이미 재료가 노출됐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채권과 증권 시장이 휘장한다는 점 모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역시도 11월 말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집계된 확진자 수는 389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41% 내림세 보여주면서 3,073선을 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0.05%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96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내림세를 나타냅니다. 0.24% 빠지면서 41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적습니다. 지금 292종목이 오르고 있고 567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96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819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반대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40억 원, 개인은 1,38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물량을 오늘은 기관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2,178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91억 원, 개인은 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만이 6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25%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 SDI 역시도 1.76%대 내림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또 삼성 그룹주 중에서 삼성전기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25%대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나타내다가 지금은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4.56%대 급등세를 나타내주면서 3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위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오늘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전기차의 구동 부품과 배터리 부문을 통합해서 열을 관리하는 모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9%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82,800원, 900원, 83,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B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은 모바일 완성차와 반도체 부족 현실화가 되면서 지금 각 고객사들이 반도체 재고 비축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DB하이텍의 주가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대 상승률을 나타내주면서 6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 덕분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모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대, 셀트리온 제약은 4%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또 한국파마, 오늘도 주가가 좋은 모습입니다. 계속 요즘 여러 번 언급해드리는 종목인데요. 한국파마의 주가 흐름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상한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오늘도 가격 제한폭인 29.87%까지 올라주면서 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어떻게 업종별로 움직이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다수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운수 창고와 통신업, 증권, 보험, 철강, 금속 업종에서 대다수의 업종에서 지금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과 음식료, 담배, 기계, 장비, 방송 서비스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에서는 전거래보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출판 매체 복제와 기타 서비스, 정보기기, 종이복제, 섬유 의류 업종 등 다수의 업종에서는 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DB하이텍, 카카오는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SDI와 삼성전자 우선주, 신풍제약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는 처음 뵙네요. 아, 네. 네. 오늘 정말, 소감이 어떠세요? 다시 돌아오니까 좋네요. 다시 돌아오니까 좋다. 저는 전문가님 여기서 처음 뵙거든요. 제가 예전에 네. 좀 했었습니다. 여기서 바른경제TV 나오다가 네. 그동안 좀 안 나왔는데 한 6개월 정도를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완전 궁금하죠. 근데 네. 그동안 뭘 했냐면은 네. 놀았어요. 노셨어요? 네. 아니 사실 근데 네네. 논다는 게 그냥 네. 노신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요즘은 노는 것과 일하는 것에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놀았다는 게 이제 그 전업 투자를 한 겁니다. 오. 그래서 제 돈으로 이제 실전 투자로 했는데 괜찮았어요, 수익이. 돈을 네. 좀 버셨나 봅니다. 네, 표정이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팔고 나와서 이제 다시 좀 방송을 해보자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방송을 한번 하니까 네. 끊을 수가 없더라고, 마약처럼. 당연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관종 심리, 관심종자처럼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너무 차분하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앞으로 좀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약간 좀 차분한 네. 이미지로 가시는 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 시장과 이 금요일 날 네. 시장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모두 약세였어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그런 취임사도 있었는데 이번 주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단 말이죠. 지금 약세로 출발하고 지금은 다시 또 양시장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이번 주는 좀 계속 약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긴 근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었잖아요. 네,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들이 음.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뭐 바이든 정부 취임식이 좀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변동성이 일단 커질 것 같고 뭐 바이든이 다시 되는 것, 뭐 취임하는 것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밸류에이션 지표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이틀 뒤 20일에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좀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길게 보자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 개선 기대. 네. 그러니까 뭐 이 중장기라는 건 이번 주 말고 좀 길게 뭐 한 달, 두 달, 또 향후 이번 2021년 이렇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미국형 수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친환경 아무래도, 예전부터 바이든이 친환경주 이런 것들 그렇죠. 많이 많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금융 인프라 관련 기초 시설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네. 미국향 수출주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바이든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양책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긍정적인데 중요한 것은 이 단기적으로 이번 주만 보시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좀 약간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네, 지금도 네. 코스피가 0.9%가량 마음이 하락을 안 좋아요 했는데 지금. 네, 아까 전에 좀 약간 반등을 했었어요. 맞아요. 코스닥은 네. 약간 그래 빨간불 켜내는가 싶더니 다시 또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 눌림이 좀 세죠. 네, 맞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못 넘었잖아요. 그렇죠. 자, 네. 근데 코스피는 3000을 넘으면서 약간 피로감이 쌓였고 음. 또 여러 가지 통계적인 지표를 봤을 때 미국에서 소비 지표가 안 좋았어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가량 줄었고요. 네. 자, 그 아무튼 뭐 휘발유 이런 소매 판매가 1.9%가량 급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가 이제 미국 경제의 3분의 2에 달하는 버팀목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소비가 중심인데 미국은 항상 적자 국가라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급감하는 바람에 아무튼 미국이 좀 안 좋고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천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 들어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이미 예상이 되고 하긴 좀 맞아요. 말들이 네. 나왔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긴 맞아요. 주가는 항상 선반영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뉴스가 나온 팔아라 뭐 이런 말도 뉴스에 있잖아요. 팔아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1인당 국민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 아무튼 부양책에 따르면 실업수당도 좀 400달러로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가 좀 부양을 하는데 너무 선반영됐고 네. 또 너무 이렇게 돈을 막 풀면은 그렇죠. 최저임금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업이 좀 힘들어져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알바라든지 편의점이든 뭐든 최저임금을 좀 싸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좋아지지만 네. 기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오히려 나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이 추가 부양책이 시장에 선 반영된 적도 있지만 일단은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정부의 이 출범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네. 예전에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이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취임식에 말했던 것들이 정책으로 쭉 펼쳐진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네. 1호 행정명령을 하는데 요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 뭐 아까 전에 친환경 이런 것들을 네.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미국 시장도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지금은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뭐 기관이 지금 개인들만 계속 사고요. 네, 맞아요. 종합개미들만 사고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수급상은 안 좋죠, 사실. 요즘은 막 그 뭡니까? 네이버에 댓글 같은 개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개관이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네.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어쨌든 뭐 12조 원 가량 팔았는데 네. 이게 지금 연기금이 가장 문제거든요. 연기금 그렇죠. 네, 저는 네. 뭐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4조 7천억 원을 가장 많은데 연기금이란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일반 사람들의 노후를 그렇죠. 책임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채권 비율, 뭐 부동산 비율, 주식 비율, 또 국내 주식 비율, 해외 주식 비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국내 주식이 지수가 많이 오르자 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팔았고 네. 4조 7천억 원 팔았고 아무튼 그 밖에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그렇겠죠. 네. 여기도 2조 7천억 원 팔고 투신 뭐 보험 사모펀드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은 약간 사주긴 네. 하지만 오늘은 약간 사주고 있어요. 네,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주간이나 월간으로 봤을 때 네. 이런 연기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기관 매도세가 꽤 거셌었거든요. 지금 거래일을 보면 네. 꽤 많이 팔고 있었다가 지금 오늘 이제 매수로 돌아섰는데 그럼 방금 전에 연기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연기금은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매도할 거로 예상하세요? 연기금이 이제 기계적으로 팔아치우는 게 한 네. 2조에서 3조 가량 됩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딱딱 짜여져 있어요. 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비중을 줄이고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지수가 떨어지면 더 사고 완전히 중장기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이 기계적으로 지금 17.3% 지난해 말까지 17.3%였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계속 늘어가서 18%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17% 정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오르다 보니까 총 자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금의 이 자산이 국내 주식 자산이 비대해졌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팔아치우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얼마어치 또 2조 3조 원을 계속 팔아치우는지 왜냐하면 오늘도 기관이 막 사주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계속 사주는지 다시 돌아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 혼란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기관은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약세 정도가 아니라 큰 폭의 하락률이 나타났어요. 지금은 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코로나 치료제가 네.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옥신각신합니다. 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뭐 좋다 그러고 어느 쪽에서 안 좋다 그러고 이 코로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뭐 백신이 없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자랑스럽게도 이 셀트리온이 네. 또 코로나 치료제를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통계적인 지표가 이 P값이 있는데 P값이 0.05 이하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일부 P값이 0.05 이상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성, 의미가 좀 없는 부분들이 나타났다 해가지고요. 코로나 이 항체 치료제 네. 요거가 실망감이 돼서 좀 크게 하락했다. 오늘은 좀 올라주고 있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맞아요. 봤을 네. 때는 뭐 지금 보시면은 1월 12일 이후로 네. 1월 13일 이후로 계속해서 약세인 구간이죠. 맞아요. 그렇게 삼형제의 주가가 좀 약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임상 결과도 어떤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개인들이 워낙 셀트리온 좋아하니까 개인들이 좋아한다. 네, 사고 있죠. 진짜 이 삼성전자와 네. 셀트리온은 개인들이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하이닉스가 그랬거든요. SK 하이닉스. 네, 근데 지금 약간 SK 인수되면서 음. 약간 바뀌는 건데 셀트리온은 진짜 와, 이 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면은 네. 막 이렇게 까는 욕하는 이 개인들이 많고 네.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네. 왜냐면 예전에 막 회계 횡령 막 이런 거 음. 있었잖아요. 회계 부정. 근데 셀트리온 하면은 무조건 막 편들고 이런 게 많습니다. 아. 자, 아무튼 셀트리온을 개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임상 2상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요게 어떻게 됐으면 전체 중증 환자 발생률을 전체 환자 대상에서 54% 그리고 50세 이상 중증 환자에서는 68% 감소시켰습니다. 오. 야, 50% 이상 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아무튼 임상적 회복을 보이기까지의 시간이 이 치료군에서 5에서 4일 그리고 위약군에서 8, 8일로 나타나서 아무튼 3일 이상 좀 단축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50대 환자 대상을 제외하고 미충족한 것으로 드러나서 좀 실망감이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네. 아까 P값이 네. 0.05 이하여야지 네. 의미가 있습니다. 아. 자, 근데 이게 또 100% 완전하지 않는 게 네. 0.05 이상인 게 몇 개가 나왔거든요. 몇 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상황이 좀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오. 자, 그것 때문에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고, 어쨌든 네. 고점에서
좀 약간 선반영됐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선반영됐다. 그래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들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핏값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호재는 호재잖아요. 대형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악재가 크게 뒤따르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단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50% 넘게 네. 좋아진 거는 감소한 거는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값의 그런 0.05 통계적 유의미성 미약보 이런 네. 것과 실적 한계 등이 너무 전문가 같으세요. 네, 전문가 네. 맞습니다. 네. 전문가 맞으신데 약간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전문가 같으세요, 지금. 네네. 아무튼 실적이 이게 셀트리온이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2020년 돼서 이 코로나 때문에 기대감도 했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오. 매출이 이게 4년 동안 계속 늘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점을 찍지 않았나. 이번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실적의 한계. 그래서 또 코로나가 2021년에 왠지 좀 잠잠해지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다들 좀 궁금해 하시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한계 지적되고 있고요. 임상 결과가 효과가 좋았던 이런 항체 치료제도 현재 미국 병원에서 처방되는 비율이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국내에서의 시판이 또 아까 전에 실적 효과, 실적 네. 개선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좀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워낙에 고점을 매출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이게 산이 또 오르면은 골이 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그런 실망감들이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주가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 셀트리온은 오늘 지금은 3%대 오름세 보이면서 3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대 오름세 나타내면서 15만 2,100원에 또 거래가 지금 시간에는 되고 있어요. 또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은 4.11% 올라주면서 19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지난주 최고가보다는 낮은 금액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시점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면 좋은 건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와, 셀트리온이 네. 또 다시 많이 오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6%, 그러니까요. 8%까지 네. 오르고 아까는 진짜 막 9%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올랐다 약간 지금 약간 약세긴 한데 어쨌든 플러스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셀트리온 자체가 셀트리온 삼형제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성장주거든요. 성장주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매출이 매년 성장하고 네.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순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매출이 그리고 부채 비율도 33%밖에 안 됩니다. 셀트리온 보통주는. 그리고 유보율이 2,394%나 돼요. 그래서 유보율이 1,000%를 넘어서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는데 이것도 괜찮고요. 그럼 다만 이제 PBR이 13에 달해가지고 자산 대비는 좀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죠, 항상. 네. 근데 이게 뭐 옛날처럼 제조업 굴뚝공장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약 만들어낸 거는 그렇게까지 PBR이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의 이 미래 가치를 보고 네. 이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네. 지금 매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만 네. 이런 게 있어요. 이 최근에 모더나가 이렇게 좀 미국의 모더나 네. 약간 떨어지다가 약간 올라서긴 했는데 어쨌든 모더나도 비판을 계속 받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화이자든 모더나도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미국의 그 뉴스 보시면은 막 간호사 이렇게 했는데 막 쓰러지고 이런 거 보잖아요. 맞아요. 네. 백신 맞고 쓰러지고 또 뭐 다른 나라 뉴질랜드, 호주 어디서는 백신을 맞았는데 10명 이상이 또 사망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았으면은 살 수 있는 건데 괜히 백신 맞아서 사망하는 이런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더나든 화이자든 100% 확실한 건 없거든요. 그 셀트리온도 이번에 치료제가 아까 뭐 50% 넘게 감소를 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40% 가량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내가 뭐 60% 안에 들어서
괜찮은 코로나 영향을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재수가 없으면 40% 30%안 좋은 거에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 사망하게 되는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독감 그걸로 막 사망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었죠. 예. 그거 주사 맞았다가 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번에 확실히 나오고 성장성이 이게 계속 매출이 올라가는데 성장성이 꺾이는지 그 성장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요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내 예상 공급 가격이 4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가격대별 이런 수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국내 승인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네. 실적 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임상 규모가 300명 규모는 수준이면 크지 않은 수준인데 어쨌든 이런 임상 규모라든지 아니면 실적 그리고 이게 셀트리온 치료제가 어떻게 돼서 실적에 반영되는지 네. 이거를 좀 정확히 보고 성장주가 아니다 싶으면 이것도 사면 안 되죠. 이 성장주를 2021년 초반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봐야 한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치료제 말고도 사실 네. 굉장히 좋은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잖아요. 그게 네. 많기 때문에 진짜 이 회사를 믿고 진짜 뭐 5년, 10년 가져간다고 지금도 이게 있잖아요. 저번에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네. 2000포인트 찍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2000포인트 산 사람은 떨어져서 1400까지 떨어졌을 때 물렸지만 그렇죠. 어쨌든 2000포인트 산 사람도 이게 막 2000, 3000 가면은 올라가듯이 이것도 언젠가는 또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재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선 반영된 점도 있었고 이미 주가는 고가를 달리고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신다면 계속 보유하시거나 매수의 관점으로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계속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다산네트워크스와 DA테크놀로지입니다. 먼저 다산네트워크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이유빈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연말의 수화부터 오늘 눈물까지 백앵커님 참 정이 많으시네요. 유준 전문가님은 오후 방송으로 매일 보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 매수가 13,532원, 비중 14%입니다. 5G가 언제부터 날개를 펼지도 궁금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어요. 다산네트워크스 주가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 주가 흐름을 보면요. 오늘은 12,900원에 시작해서 1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5G 대장주로 거듭나 보자. 5G 대장주로 거듭나 보자. 네. 이게 지금 5G 대장주가 아니에요, 사실. 네. 아니죠. 근데 5G 대장주로 앞으로 될 확률이 좀 높다.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아무튼 이게 지금 뭐 이더넷이라던가 스위치 등등의 주요 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독일 통신 장비 기업도 인수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덩치도 부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장비 업체인데 1분기까지 적자였어요, 이게. 근데 이게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흑자로 돌아섭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48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작년 대비 15%가량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거 대주주는 다산인베스트인데요. 다산인베스트 꽉 잡고 있습니다. 이 대주주가 꽉 잡고 있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좀 책임 경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책임 경영. 그 앵커님도 저번 주에 이제 눈물을 흘리신 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봤는데 책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송 오전장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앵커님이기 때문에 이 눈물이 흘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주주가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대주주가 힘이 없고 막 흐느흐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주주가 22% 보유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그 지분을 사실 뭐 지금도 꽉 잡고 있지만 총수로서 5% 가량
정도밖에 안 갖고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게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 네. 22%면 괜찮은 겁니다. 오, 진짜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비교해 주시니까. 네, 그렇죠. 그 삼성은 그래도 안정적인데 최악의 경우 중소기업이 네. 대주주들이 뭐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들어와서 상당히 지분을 3% 5%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냥 매각해버리고 책임 안 지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2%면은 그래도 인베스트먼트라서 약간 사모펀드 여러분들이 좀 그게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맘스터치 있잖아요. 네. 맘스터치도 그 원래 회장이 팔고 다른 사모펀드가 받았는데 맛이 없어졌다, 뭐 비싸게 고가 정책을 한다, 예전에 뭐 싼 값에 해자 가격이다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팔아 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야 그래도 다산 인베스트먼트는 이거 지금 22%를 가지고 있으면은 꽤 굉장히 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좀 팔기 시작할 때가 생기겠죠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다산 인베스트먼트가 20% 이하로 보유 지분을 줄였다. 네. 뭐 이렇게 판다 이런 게 나오면은 좀 매도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부채나 유보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적정한 수준이고 재무 구조는 괜찮은 편이고요. 정부 정책과 관련돼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밀어붙이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막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아까 5G 사물 인터넷도 이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터넷이 되려면은 5G 엄청난 그 통신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5G 굉장한 업체로서 앞으로 실적도 흑자로 돌아서고 회사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정부 기조도 맞고 이런 것들 또 인도와 유럽에서 수주와 매출 성과 기대만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약간 문제점이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 시장 개척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 5G가 얼마나 얘가 이 다각도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측면이에요. 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11월 이후로는 약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런데 지금 여기서 십자형 캔들이 나왔어요. 십자형 캔들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초록색 선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 삼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 삼고 십자형 캔들은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좀 변곡점 시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약간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60일 약간 지금 양봉이 올라섰네요. 60일을 뚫고 내려간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손절하고 다음에 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5G 대장주로 또 거듭날 수도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계속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다산 인베스트먼트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20% 미만으로 줄인다면 그때를 매도 관점으로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DA 테크놀로지입니다. DA 테크놀로지는 정진우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DA 테크놀로지 분석 좀 부탁합니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DA 테크놀로지는 8,050원에 시작해서 8,1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숨은 2차 전지주 두각을 보이자. 숨은 2차 전지주 두각을 보이자. 네. 요것도 이제 원래 2차 전지가 2020년 네. 최고의 핫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코로나랑 함께. 자, 그래서 LG화학이 그렇게 올랐는데 요거는 이상하게 LG화학이 오를 때 그렇게 별로 안 내지 좋았어요. 못했나 봐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 LG화학은 계속해서 막 100만 원 찍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거는 별로 안 올라가지고 오히려 지금 2020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별로 안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PBR이 1.176밖에 안 돼요. 오.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구조라는 거죠. 네. 자, 원래 2차 전지주들이 요즘 2020년, 2021년 초반 들어가서고 엄청 고평가 논란에 휘말렸거든요. 네. 자, 근데 요거는 그 중에서도 만약에 숨은 것들을 좀 찾고 네. 향후 올라갈 거 찾고 싶다 그러면 요거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다만 아까 전에 요거 대주주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지분율이 좀 너무 작아요. 요거는 아까 그 종목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대주주가 지금 뭐 10%가 안 됩니다, 채.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대주주가 에스모가 있거든요. 네. 에스모가 있는데 에스모가 요거 예전에도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계속 했는데 전기차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진 바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예전에 막 계속 보던 종목이라 잘 아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에스모가 여러 회사들에 투자한 게 예전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지분율이 1.48%밖에 안 됩니다. 외국인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네. 예전에. 근데 외국인이 별로 안 들어온 게 좀 약간 걸리고 3분기 최근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턴어라운드 하기 좀 힘든 중장기주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 부채는 많이 줄었는데 유보금까지 같이 줄어가지고 네. 지금 유보율이 79%밖에 안 됩니다. 이게 유보율이 1000%를 넘어야지 좀 안정적인데 네. 너무 쌓아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채는 줄어서 하지만 약간 좀 갑자기 막 파도가 확 치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심하게 말해서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그 대주주들이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할지가 좀 주목이 되고요. 자, 아무튼 2차 전지 설비, 제조, 판매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고 유상증자로 이제 최대 주주가 에스모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2018년에 변경됐거든요. 이게 너무 자주 바뀌면 또 안 좋아요. 너무 자주 바뀌면 안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들어왔는데 네. 한 명이 뭐 1년 하다가 또 팔고 나가고 또 얘가 1년 하다가 또 팔고 나가고 그러면은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1년 있다가 분명히 또 팔고 나갈 것이다. 그럼 얘는 단기 실적에만 성과를 노리려고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충 할 수 있다. 그렇죠. 가격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식당 할 때 권리금 받아 먹으려고 식당을 아주 싸게 사가지고 지금 코로나 같을 때 지금 굉장히 싸요. 이럴 때 사가지고 권리금 장사하려고 막 알바 이렇게 막 고용해가지고 네. 걔네를 손님처럼 안 칩니다. 손님처럼 안 쳐서 부쩍부쩍 거리게 만들고 이거를 부동산에서 손님 많으니까 그렇게 네. 연기를 한 거죠. 그리고 권리금 받아서 비싸게 팔아먹는. 오. 약간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대주주 많이 바뀌는 거 만약 이번에 에스모가 좀 2년 3년 됐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 있을 것인지 요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특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2종을 특허 출원해가지고 괜찮은 편이고요. 네. 뭐 기술력은 뭐 괜찮은 편인데 워낙에 이게 2차 전지가 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가 많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좀 신중하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 차트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행보했어요. 여기가 2020년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2020년인데 이게 지금 박스권에 이렇게 정말 그러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2020년에 핫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이 2018년 여기서 이제 초반에 에스모가 산 이후로 떨어졌다는 거죠. 에스모 대주주가 그래가지고 얘네 에스모가 이 팔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팔고 나가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면서 전 저점이 2,800원 선 이건 너무 많이 떨어진 가격대고요. 아무튼 요거를 여기까지는 안 되고 한 이 정도 6,000원, 7,000원대가 무너지면 손절선을 잡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A 테크놀로지는 숨어있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대주주 관련 이슈입니다. 대주주가 조금은 자주 바뀌는 듯한 기업인데요. 이번에 있는 대주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방금 제시해 주신 가격을 이탈한다면 손절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